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모든 것 최재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모든 것 이경전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니의 그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쓸까가 사실 최고의 화두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중심이 제조 산업이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GDP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 산업이 비중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특히 요즘 관심을 많이 갖는 자동차, 인공지능과 자동차 어떻게 결합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변화할까요? 저는 사실 2014년부터 완전 자율주행차가 어렵다고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그것은 최적화하는 것인데 사람이 결국 죽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좀 어렵다고 해왔고 그렇게 주장하고 오늘 현재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글과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2020년 12월에 한다 하니까 같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정말 그게 실행되는 순간에 우리가 많이 떠들어온 4차 산업혁명은 정말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 자율주행차가 정말 언제 실현화가 될 것인가. 언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정말 4차 산업혁명의 최소한의 시작이다. 예, 그게 아니어도 4차 산업혁명이지만 그게 된다면 시작된다를 볼 수 있고요. 자, 자동차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자율주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운명의 표준이 되는 순간 4차 산업혁명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조업에 그럼 어떤 변화가 또 등장하는지 좀 보여주실까요? 일단 그 인공지능은 그 제품 자체를 바꾸고 네. 그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제품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데요. 네. 지금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청소하다가 바퀴벌레 같은 해충을 발견하면 그것이 세스코 같은 해충 구제회사와 연결돼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제품 회사의 인공지능과 세스코의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서로 합쳐져서 둘이 같이 협력적으로 AI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수익을 쉐어하는 그런 새로운 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제품이 바뀌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조 그 자체의 변화는 그 인공지능이 도입됨으로써 사람들을 고통스러운 일에서 해방시키면서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업무로 그렇죠. 저는 전환해야 된다고 네. 보는 편입니다. 네. 기업에는 수십만 가지의 문제가 매일 발생할 텐데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해결할 수 있다. 그 판단 기준 같은 거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장님들이나 실무가분들은 우리 회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를 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좋은 목표, 바람직한 사회적 목표, 우리 회사의 목표, 국가의 목표 이런 것도 잘 잡으면 그 다음에 인공지능 전문가랑 상의해서 이게 될 법한 얘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간의 협업을 통해서 좋은 문제를 선택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기법을 찾아서 잘 될 때까지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것이 인공지능 프로젝트입니다. 네. 기업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깊은 관심 또 아주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영역이요. 창작의 영역입니다. 창작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최근 5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발명이 됐는데요. 간이라는 겁니다. 이안 굿펠로라는 사람이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이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 2개를 연결해가지고 생성하는 AI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 최근에 뭐 연예인 동영상 같은 것들이 유출됐을 때도 네. 얼굴을 이제 바꿔서 네. 그걸 딥 페이크라고 하는데 페이크 동영상, 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사실 좋게 사용될수록 돈을 버는 거죠. 나쁘게 사용되면 돈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술가나 창작가들은 없어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작가들도 발전하는 AI 기술을 빨리 도입해서 거기에 열광하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더 좋은 창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작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광고 제작자,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음악 창작자, 심지어 연주자 이렇게 된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네. 문제는 그걸 이용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지
인공지능을 같이 잘 이용하면서 감각 있는 어떤 창작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앞으로 한국의 어떤 콘텐츠 산업이 계속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또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교수님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비즈니스에서 인공지능을 잘 써야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어시스턴트로 활용하는 게 지금까지는 최고다 그랬는데 이게 어시스턴트가 돼요. 그럼 이제 엉뚱한 질문 코너입니다. 예, 코너 속의 작은 코너. 오늘의 제 질문은요. 그 어시스턴트를 하는 인공지능 세금을 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우디에서는 그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한테 시민권을 줬는데 네. 저는 로봇이 어떠한 그러한 인격권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세금을 내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단지 로봇을 많이 만드는 회사가 세금을 내야 될 수는 있죠. 네. 예, 자동화를 통해서 혹시 일자리에 영향을 줬다면 네. 그것은 생산성이 일어난 거고 그 생산성을 통해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통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 또 보조하게 된다면 좀 사회가 좀 더 네. 조화롭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중심은 사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창작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저작권이 변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찍은 사진의 저작권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기계를 샀으면 그 기계로 일어난 결과는 그 기계의 소유자에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영원히 저는 저작권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 너무나 자동화된 기계를 통해서 만든 저작물을 인간한테 줄 거냐. 그 이슈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별로 기여한 게 없다. 그러므로 너도 저작권이 없고, 뭐 인공지능은 당연히 저작권이 없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뭐 시민권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세금을 낸다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 만들어낸 어떤, 인공지능의 결과물도 그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사회 제도에 책임을 져야 되는, 혜택도 받겠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는 문제에 대한 책임과 또 심지어는 세금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인공지능이 과연 어디까지 왔니?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이야기, 각 산업 분야별로 이야기까지 다 해주셨는데요. 이제 인공지능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로 점점 가고 있는데요.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 6회는 인공지능 미래 보고서입니다. 한 번밖에 안 남아서 좀 아쉬운데요. 하여튼 네. 인공지능 미래 보고서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교수님이 약간 말씀하신 게 약간 인공지능 혹시 누굴 대신 보내신 건 아니시죠? 아마 한 200편은 하셔야 갖고 계신 모든 생각을 다 내보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또 더 즐거운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